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자, 여러분 오늘 투자도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주. 기술주가 변동성이 크죠. 이렇게 인플레 시대는 기술주 투자가 좋죠. 누군가 저에게 금 투자하겠냐, 미국의 최우량 기술주 투자하겠냐, 당연히 미국의 최우량 기술주 투자하겠죠. 기술주 투자하면 대개 25% 내외는 되니까. 스캇 베센트가 1962년생이네요. 제가 60년생이니까 예일대를 나오셨구만요. 똑똑하네요. 정말 미국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한 그런 여러분 40대 50대 60대 이런 그런 참모들이 현장 경험도 많고 공부도 젊은 날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기술주 변동성에 관한 글이 나왔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술주가 비트코인보다 여러분들 더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심한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표를 소개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고위험 기술주를 보유하면서도 비트코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보유율이 12%, 변동성이 40%, 테슬라 주식은 미국인들이 62% 이상 보유하고 있고 변동성이 73%입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미국인 보유율이 62% 이상이고 변동성이 55%인 겁니다. 기술주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든 비트코인이든 간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장 큰 비대칭적 베팅이 바로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여기 비대칭적 베팅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이 리스크보다 훨씬 큰 투자를 비대칭적 베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방송 제목에 가끔 가다가 일생일대의 투자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일생의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술주가 변동성이 심합니다. 여기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작은 자산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MSTR이 62% 변동성, IBIT가 여러분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니까 ETF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변동성이 40%,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연구 우선주 중에서 STRK가 변동성이 35%, STRC가 26%, 그다음에 금 ETF가 변동성이 22%, 그다음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가 변동성이 15%, S&P 500을 추정하는 SPY가 변동성이 11%,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우리가 화제를 많이 나눴던 최고 11%까지 배당금을 지불하는 연 11%를 12달 나눠서 지불하는 STRC, 이름은 스트레치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한 연구 우선주가 변동성이 7%로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은퇴자를 위해서 참 좋은 상품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란 큰 그런 변동성 있는 그런 상품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바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MSTR이죠. 변동성이 62%입니다.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73%, 엔비디아가 55% 변동성이, 메타가 변동성이 42%, 아마존이 변동성이 39%, 구글이 38%, 애플이 34%, 변동성과 수익성은 거의 비례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초우량 고성장 주식인 기술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변동성을 감내해야 과실을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높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미국인 보유율은 65% 이상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 자료를 보게 되면 변동성은 테슬라 주식과 엔비디아 주식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높지만 수익성은 비트코인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자의 이야기가 비트코인 투자가 저평가된 비대칭적 베팅으로 지금 아직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장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단행할 때 맨 처음에 팔았던 주식이 테슬라 주식입니다. 다음에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기 전에 두 개 주식을 팔아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한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일론 머스크 CEO를 검색이가 나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가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현으로 네버드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미래에 더 여러분들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기에는 자산별 30일 평균 변동성 비교 자료가 나옵니다. MSTR이 62% 변동성, 비트코인이 40%, 그다음에 제가 자주 추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ETF SMH 38%, 그다음에 기술 섹터 ETF 피델리티가 여러분들 내놓은 FTC 기술주 섹터 ETF 28%, 그다음에 XLK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술 섹터 ETF가 26%.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이렇게 대표 ETF가.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다루는 모든 투자의 기본 원칙은 가장 좋은 기술주나 반도체 섹터의 ETF를 한두 개 가지고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변동성 73%, 엔비디아 55%, 메타 42%, 아마존 39%, 구글 38%, 애플 34%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낮죠. FTC가 28%, XLK가 28%니까 변동성이 낮으면 당연히 수익성도 낮은 겁니다.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테슬라가 45%, SMH가 34%, FTC가 20%, XLK가 19%인 거죠. 변동성을 낮추는 대신에 수익성도 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국의 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여기 이제 소개된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FTC와 같은 기술 섹터 ETF나 XLK와 같은 그런 기술 섹터 ETF를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빅7이나 빅10 기업들을 그냥 우열을 가리지 않고 자본의 10분의 1씩 여러분 투자하든지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씩 투자하는 건 10개 기업을 골라가지고 미국의 가장 우량 그런 기술 기업 10개를 골라서 10분의 1씩 10%씩 자금을 배당하면은 그럼 피를 안 내도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기술주 투자를 이야기했으니까 배당주 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주 투자를. 참 좋은 상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나 50대 되시는 분들 같으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술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좀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60한 5세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자산 가운데 일부를 매각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그러면 아주 훌륭한 그런
노후를 꾸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아담 리빙스톤 이 분야에서 가장 열렬하게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그런 젊은 분이죠. 굉장히 스마트한 분입니다. 이제 이게 배당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되게 잘 찾는 배당주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수익성이. SDRC는 리스크와 헤데이크 두통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배당 주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SDRC가 11%입니다. 두통도 거의 없습니다. 변동성이 7%밖에 안 되니까 아주 훌륭한 상품입니다. 배당 11%에 변동성 7%니까 그냥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국채 4%. 대부분 여러분들 은퇴자들이 의존하는 것이 미국 국채였습니다. 그동안. 그다음에 채권 3에서 6%. 리츠 부동산 신탁 4에서 5%. 그다음 본인이 직접 여러분 임대하는 거 6%. S&P 500이 여러분들 배당이 1.6%.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0에서 무한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헤데익이 큰 겁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미국채는 변동성이 별로 없겠네요.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온 겁니다. 상품이 여러분들 상품 가운데서도 엄청난 상품이 나온 거죠. 11% 상품에 변동성이 7%란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MSTR이라는 그런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위해 가지고 발행한 연구 우선주 가운데 이 STRC라는 상품은 정말 은퇴자들에게 꿈의 배당주 같다. 이런 내용을 STRC는 전 세계에서 리스크 및 관리 스트레스 대비 가장 뛰어난 고정수입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이거는 클리스 밀라스 님이 만든 자료를 제가 자주 사용하죠. 너무나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축용 자산이고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투자용 자산이고 STRC 스트레치는 배당용 자산이다. 아주 표현을 잘한 거죠. 비트코인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MSTR을 만나게 된 것이고 MSTR을 이해했기 때문에 STRC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TV에서 BTC 비트코인을 다루지 않았으면 MSTR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MSTR을 이해할 수 없었으면 STRC 상품을 다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뛰어난 상품입니다. 아주 뛰어난 상품. 이 여러분들 테이블은 아주 멋진 테이블입니다. 대단히 창발적인 그런 테이블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은퇴자들에게 이 STRC 상품이 참 멋진 거는 두통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 7%에 변동성 7%라는 것은 거의 변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변동성 7%에 연 배당률 11%인 것은 진짜 환상적인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권해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마크 합이라는 그런 투자자가 MSTR이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한 연구 우선주 STRC는 7% 변동성에 11% 배당을 지불한 겁니다. Tell your friend and family.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꼭 이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저는 세금 문제 때문에 배당주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노동성이 없어질 때쯤 배당주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성장주에 투자하고 근로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과외소득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배당주를 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한 기업가의 혁신에 따라 가지고 은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방송을 40대나 50대 정도 분들이 보시면은 젊은 날에는 변동성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공격적인 투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큰 기업에 투자 안 하면 그냥 ETF 사면 되는 겁니다. 고성장 ETF, 기술 섹터 ETF나 반도체 섹터 ETF를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들어가 가지고 개인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돈이 얼만큼 부족하면은 성장주 가운데 일부를 매각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STRC를 사서 사면 되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가 완전히 허들을 올린 겁니다. 허들 레이트를. 다른 자산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위 비트코인 기초 배당 상품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저축의 허들 레이트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투자의 허들 레이트고 사토시 STRC는 수익의 허들 레이트입니다. 배당의 허들 레이트입니다. 수준을 확 올려버린 겁니다. 다른 실물 자산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채가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따라오기가 힘들고 부동산 신탁 주식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채권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허들 레이트를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금융 전문가라도 조언을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스테판 박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당신의 재무 상담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허들 장애물입니다. 오늘 공병호 TV는 이런 투자 정보와 지식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MSTR 주식 여러분 투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비트코인 중앙은행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재가 만든 성공적인 금융공학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파격적인 그런 글을 올린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 정착이 되면 비트코인 표준 시대가 되면은 MSTR 연평균 성장률 63%가 나오고 변동성 62%가 될 거다. 63%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3%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47%, 비트코인은 대개 한 30% 정도 보는데 47%가 본 거네요. 근데 변동성이 무진장 높죠. 그래서 MSTR 투자는 다른 분들에게 권하기가 힘듭니다. 각자 알아서 좀 판단해야 될 것이고 비트코인까지는 권할 수가 있는데 MSTR 주식은 권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수익률이 크더라도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대가 되면은 수익률이 63%가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62%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어제 스마트마니 클립토님이 멋진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가지고 MSTR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총량보다도 우선주의 총량이 더 크게 된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상한 의무가 있는 부채 중심에서 만기가 없는 연구자본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 성공했다. 만기가 없는 연구자본이기 때문에 연구 우선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강제 청산 위험을 제거하고 비트코인 수익만으로 수십 년간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아담 리빙스톤은 가장 열정적인 전문가죠. 열정적인 전문가가 MSTR 주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옹호론을 펼친 겁니다. 옹호론을 펼쳤는데 그 논지는 우리가 투자하든 투자하지 않든 간에 한번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63%인 겁니다. 63%. 그 정도 안 가더라도 최소한 40% 넘어갈 거니까 연평균 40% 정도 수익률을 낸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비대칭적 베팅의 절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MSTR 주식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 MSTR이란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거죠. 다일루션. 그거를 여러분 리빙스톤 씨가 어마어마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MSTR 주식 희석 선동에 실제로 속았다면 여러분들은 MSTR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죠. 그러나 이 MSTR 주식은 다른 분한테 추천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1주가 가지는 비트코인의 가치 시간이 가면서 높아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400불 돼서 이런 160불대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발행량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데 더 올라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죠. 그걸 여러분들 오늘 희석을 압도하는 매집. 일반적인 기업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주주 가치가 떨어지지만 MSTR은 주식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주당 비트코인 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MNAV Modified Net Asset Value 비트코인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이 주식 수 증가 속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1주가 가지는 비트코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 MSTR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희석은 되지 않고 한 주당 비트코인 가치는 늘어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냐? 비트코인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나는 기발난 여러분들 수익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저는 1번 2번을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과거 특정 시점에 MSTR 주가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2배 높게 거래됐다면 2024년 한국인들이 많이 살 때 400불대 300불대 살 때가 2배였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가 2배 정도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2배로 인정받은 것은 투자자들이 왜 2배로 인정했는가? 프리미엄을 인정한 거죠. 회사가 내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구워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회사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돈을 저렴하게 구워 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많이 늘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시간이 흘려 회사가 저렴한 자본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대량 추가 매집하면 주식 한 주당 할당되는 비트코인 양이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거품이라 불렸던 가격이 현재는 실제 자산 가치와 일치되게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실천됐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뭔고 하니까 단순히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ETF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입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ETF를 사는 것보다도 MSTR은 주식시장의 자본을 끌어와 비트코인을 더 사는 지속적인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동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근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토크쇼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강연을 하는 겁니다. 강의를. 그러니까 잡담은 나중에 하시고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투자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대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잡담은 낮추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강의는 환담은 그냥 졸면서 들을 수 있는데 강의는 초집중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제가 8시간 10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고3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화를 하려면은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해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비트코인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어쩌면 뭡니까?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개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권할 수는 없지만 언더스탠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추천을 못하겠다 이야기죠. 왜? 변동성이 63%인데 그걸 상품을 어떻게 추천하냐 이야기죠. 그렇지만 나는 투자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께서 수능 공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평생 수능 공부하는 것이 삽니다. 농담이 아니고 농담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 수능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살아왔고 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능 공부 여러분들 예 정도 밀도를 갖고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전략은 MSTR의 이런 전략은 비트코인이라는 우주의 단단한 화폐 경성화폐를 주식 발행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로 계속 끌어모으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본인이 확실히 믿으면 MSTR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보다 더 효율적인 비트코인 정식 기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추천은 하기 힘들다. 여러분 여기 IBIT가 여러분이 구입하는 비트코인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변동성이 40%입니다. 그런데 MSTR은 6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예? 뭐 63%까지 되겠냐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했으니까 참조는 해야겠죠. 최소한 40% 이상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투자는 하시면은 10년 정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내친 김에
이 MSTR 주식을 한 번 더 보죠. 괜찮은 투자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것은 너무 큰 변동성이다 이야기죠. 그 비트코인은 10% 투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MSTR 주식은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니키타 아누플리브라는 님이 아담 리빙스톤의 이런 글을 보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분 더하기 레버리지 투자의 가격 상승분 더하기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의 성장을 다 합치니까 비트코인 성과를 능가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MSTR에 다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 리빙스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수익률은 변동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62%. 변동성을 초월할 수 있다. 그거는 유일하게 장기 투자를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할 때만 변동성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수익성은 엄청난 거죠. 63%. 프리미엄이 2배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데가 400불 되었습니다. 지금 150일에 160불 정도 때까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아담 리빙스톤이 이 글을 소개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제가 별도로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 주홍색이 MSTR 주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MSTR 보통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당 순자산가치 주당 순자산가치가 비트코인 가격 강한 게 없이 계속 오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MSTR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 회사가 빚을 계속 내거나 우선주를 발행해가 이런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하고 관계없이. 그죠?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확신을 갖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붉은색 선이 이게 뭔가 하니까 주주가 갖고 있는 보통 주식 한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가치. 회사가 여러분들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전환사채나 보통주나 영구 우선주를 발행해가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20만 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금 70만 개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치가 계속 늘어난 겁니다. 붉은색. 주홍색처럼 프리미엄이 여러분들 3%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MSTR의 핵심 포인트 1번. 영리한 금융공학 덕분에 마이클 세일러와 비전 때문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MSTR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주당 비트코인 여러분들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붉은색 걸 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사가 주식을 많이 발행해 가지고 주식이 희석된다, 다일루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당 순자산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하는 겁니다. 우상향. 붉은색.
주식 한 주가 담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나며 실질적인 내재 가치는 희석을 뚫고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뭐 카드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증거를 보는 겁니다. 숫자로. MSTR 핵심 포인트 2. 주주들이 회사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과거에 프리미엄 2배를 지불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입증됐다. 여러분들 이때 주가가 여러분들 350불 400불일 때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프리미엄을 지불했는가 하니까 회사가 앞으로 계속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늘려서 내 주당 비트코인 양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해서 2배를 지불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된데 주가가 빠져가 여러분들 프리미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싼 거죠. 그럼 싼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과거에 MSTR 주가가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었을 때 프리미엄이 투자자들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2배를. 비판론자들은 이를 거품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은 미래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과거에 비싸게 주고 샀던 주가가 지금은 그만큼 비트코인 실물 자산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기대를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매집을 통해 실물 가치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2배 지불했는데 회사가 여러분들 사가지고 순자산 가치 여러분들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MSTR의 독점적 지위나 연구 우선주의 성공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염두에 두면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시 올라갈 거로 보는 거죠. 그런 가설 때문에 MSTR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재 차트 끝부분을 보면 주가가 1XMNAV 부근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자산가치의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미래의 성장성에 베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가치 1배라는 단단한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앞으로 MSTR의 비트코인 추가 매집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기 시작하면 과거처럼 상당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주가에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두렵죠 사람들이. 60몇 %씩 빠지니까. 이 그래프는 MSTR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주당 비트코인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치 창출 모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5년치입니다. 이게 400불 넘던 주식이 163불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격대에 사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가격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다른 분과 함께 이렇게 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그간 주식이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연히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게 전부 다 생각할 만한 그런 투자 대상이네요. 위에. 이 위에 게 MSTR, 비트코인, SMH, FTC, XLK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밑에 세계는 좀 안정적인 토대가 될 수가 있고
위에 두 개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주식들인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 진짜 47%가 했네요. 이게 사실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과장이 아니고 가만 계시 보시죠. 62%지 않습니까? 62%인데 수익률을 63% 잡았는데 63%인데 리빙스톤 씨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해주네요. 47%. 그죠? 보시죠. 아담 리빙스톤은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고 MSTR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아담 리빙스톤 씨는 비트코인 대신에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47%가 어떻게 나오는 게 최소 47% 성장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성장률이 30%입니다. 30%. 거기다 여러분 회사가 빚을 끌어오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25%가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에 1.25 비트코인은 30% 여러분들 올라갈 때 MSTR은 30% 더하기 0.25 25%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레버리지니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37.5가 되는 겁니다. 37.5. 37.5에다가 여러분 뭐가 더해지는 거 아니까 주당 비트코인 여러분들 규모가 더해지니까 그걸 10%로 받네. 10%. 비트코인 일드라고 하는 거. 그걸 세 개 합치면은 47.5%네. 그러니까 어빙 리빙스톤 씨는 비트코인의 이런 성장률을 비트코인이 30% 성장할 때 MSTR이 47.5% 성장할 거로 봅니다. 연평균. 맞아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프리미엄이 2배 1.5배 인정될 때 여러분들 자산이 연도마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MSTR을 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담 리빙스톤은 다음 산식을 제공합니다. MSTR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수익률을 상회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연평균 성장률 30%에다가 우선주 방식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25%의 프레미 25% 구조적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매년 주당 비트코인 이런 보유량이 늘어나는 BTC 수익률을 더하게 되면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은 매년 비트코인이 30% 성장할 때 MSTR이 47.5%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톤 씨는 MSTR 주식을 주로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비트코인 가격 상승 30% 비트코인 레버리지 25% 비트코인 수익률 10% 합쳐서 47.5%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주주 이익으로 가는 거죠. MSTR 보통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1.5배 정도 프리미엄을 인정하게 되면 10년이면 한 7,848달러. 만일 사야 되면 지금 괜찮죠. 제가 MSTR 주식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160불대 150불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가격 같아요. 엊그제 158불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분 말씀처럼 지금은 MSTR 사기가 좋은 시기 같습니다. 거의 바닥 가격 같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MSTR은 비트코인이라는 기초자산 위에 금융공학적 레버리지를 얹어서 비트코인이 오를 때 주주들이 훨씬 더 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요즘에 금, 은 이런 가격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예. 뭐 금 사라 은 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그래도 이런 비트코인 사는 게 낫습니다. 은 시가총액이 3주 만에 1조 8,500억 달러가 상승한 겁니다. 현재 5조 6천억 달러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격이 뛰면은 뭐 사람들이 야 이제 비트코인 시대는 갔다. 예? 은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은자산이 2026년 들어가지고 3주 만에 1조 8,500억 달러는 경이로운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의 15년 성과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게중심 딱 잡고 우리는 썰 푸는 게 아니고 숫자를 보는 겁니다. 숫자는 정직하니까. 역시 이번에도 스테판 박사 분석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기울기가 5.7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은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5.7이 나오는 겁니다. 은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매년 마이너스 5.7성 정도 여러분들 하락하는 겁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5.7성입니다. 5.7성. 여러분들 보시죠. 이 스테판 박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2011년 이후에 매년 첫 거래일의 비트코인 대비 은 가격 비율을 분석하게 되면은 맥법칙 지수 5.746이 나옵니다. 그리고 R스퀘어가 0.936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고 은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은 가격 차트만 보기 때문에. 은 가격을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746 지수 맥법칙 지수로 하락하고 비트코인을 은으로 나누게 되면 5.746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 나오면 은와 금 나오면 금와 나오는 겁니다. 2020년대 말까지 은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에 따라잡을 것이고 금은 2036년이 될 거겠죠. 그죠? 여러분 이 같은 거를 스테판 박사 그런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보시면은 여러분 비트코인을 은 가격으로 나누든지 비트코인을 금 가격으로 나누든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나누니까 전부가 여러분들 지수가 5.7 정도 나오는 겁니다. 맥법칙의 지수가 5.7.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동원하더라도 5.7의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역으로 금을 비트코인을 나누고
은을 비트코인을 나누고 여러분들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을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7, 금이나 은이나 이런 법정화폐가 마이너스 5.7로 급속하게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의 분석을 미국인들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여러분들 뭐죠? 예, 지적인 수준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강력한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스테판 박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밀 분석합니다. 뭔가 하니까 한 분야의 대가로부터 그분이 갖고 있는 최신 여러분들 정보나 지식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박사는 우리가 현재 디지털로 캡슐화된 에너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가,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영어 표현이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해하게 되면은 진짜 막강한 장기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림 장기 투자자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디지털 형태로 응축되어 담긴 그릇. 비트코인 정의 1입니다. 비트코인 정의 1-1 얼어붙은 에너지. 비트코인 정의 2 디지털로 캡슐화된 에너지 세계. 비트코인 여러분들 정의 3 얼어붙은 에너지. 비트코인 4 디지털 공정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한 새로운 형태의 원소적 자산. 자,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 물리적 에너지가 연산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형태의 가치로 변환된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에너지가 디지털 형태로 응축되어 담긴 그릇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에너지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거나 운반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즉시 전송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고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실체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은, 비트코인과 금, 비트코인과 법정화폐가 모두 다 멱법칙 지수 5.7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뭐냐? 은은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를 통해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된 물리적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비트코인은 인위적인 화폐가 아니고 음처럼 디지털 공정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한 새로운 형태의 원소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뿐만 아니고 에너지를 디지털 정보 속에 박자의 가치를 저장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 방 보시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조금 더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을 비트코인을 나누면 마이너스 5.7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금을 비트코인 나누라도 마이너스 5.7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은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금 가치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최근에 은 가격 반등조차 차트상에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압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한 3, 4일 전에 데이비드 씨가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전문가 데이비드 씨. 금을 비트코인 나누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7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금 가격은 시간이 경과하며 기울기 마이너스 5.7로 질서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뭐죠? 은을 비트코인 나눠도 마이너스 5.7입니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분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한 해가 2036년, 은을 추월한 해가 2020년대 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뭐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똑같은 결론 내린 겁니다. 금을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5.7 여러분들 하락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질서 있게 급속히 하락하는 겁니다. 2036년 무렵에 비트코인 시총이 금 시총을 초월할 거다. 여러분 좀 딱딱하게 보이지만 엔비디아 주식 사는 건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도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는 것은 그냥 돈만 있으면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MSTR 주식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자산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식 위에 신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 변동성이 여러분들 60% 여러분들 50%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하시더라도 도저히 확신이 안 선다 그렇게 하면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까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MSTR 같은 경우는 여러분 60%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MSTR은 금세기에 가질 수 있는 자산 가운데 비대칭적 수익이 가장 높은 투자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매일. 그만큼 여러분 공부할 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공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씩 사는 거고 그래 안 하면 그냥 취미 삼아서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MSTR 주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MSTR 주식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뉴스인 은퇴자들에게 엄청난 굿뉴스인 비트코인 연구 우선주 STRC, STRF, STRD 같은 여러분들 고배당 상품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없으면 MSTR도 이해할 수 없었고 MSTR을 이해할 수 없으면 STRC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배당 상품인지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쭉 해 나가면은 필라라고 하죠.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기둥이. 기둥이 세워지면서 그 자산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교 자산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 받으신 겁니다. 방송 마치고 나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투자 부분들은 조금 더 보셔가지고 금세기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행운인 거고 그리고 공부해야 귀한 자산들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좀 투자해 놓지 이렇게가 여러분들 하락장 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었어. 그죠?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여러분 하루 사시고 추운 날 건강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투자밴드 사기 있으면 신고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